미국 투자대회 챔피언 마크 미너빈이 600만원으로 200억 실적 만든 트레이딩의 대가 에드 세이코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동평균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평선을 쓰죠. 그런데 왜 대부분은 돈을 못 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면 매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부자였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미 가격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던 저런 시그널들이 떴을 때는 너무 늦다는 거죠. 아마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매매에 임하셨다면 거의 대부분이 손실로 마무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말 쉬우면서도 모든 시장에서 먹히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소개시켜 드리고 핵심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의 시장 참여자가 잘 모르고 있는 이평선 매매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 딱 10분만 투자하신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동평균선 매매법의 핵심을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법의 창시자 임마누엘은 시장의 트렌드, 즉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소소하게 200만원, 300만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년간 수익을 낸 성공한 트레이더 임마누엘은 단 두 가지 이동평균선만 이용하는데요. 200일선과 21선 단 두 가지 이평선으로 타점과 추세 파악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21선과 200일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트를 켜고 이걸 누르셔서 세팅을 합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 관련된 지표들이 정말 많지만 그냥 제일 기본 요걸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런 최근 가격들의 평균값을 계속 계산해서 선으로 이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앞서 나온 5개의 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줍니다. 5로 나눈 점들을 이렇게 차트에 찍고 이런 점들을 이어놓은 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렇게 선으로 보면 캔들에서 만들어진 노이즈들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한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종가를 쓰는 이유는 전체 시장 참여자들끼리 합의된 최종 가격이란 뜻이고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력들이 혼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 기관, 세력 등 전체 시장 참여자가 만들어낸 신뢰도가 높은 이 선의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 선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21선과 200일선 중 유난히 추세를 파악하기 좋은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정답은 200일선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는 수십 년 동안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기 추세의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억만장자 헤지펀드 대부 폴 튜터 존스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면 나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죠. 그만큼 많은 기관들과 투자사들 또한 이 200일 선을 보기 때문에 시장의 기준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상승 추세,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가 위로 우상향이면 매수 포지션만 들어가고 우하향이면 매도 포지션만 들어갑니다. 실제 차트에서 적용해 본다면 완만했던 기울기가 아래로 꺾이고 바로 여기서 200 이동평균선 맞고 꺾인 이 첫 음봉 마감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쭉쭉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 익절도 하고 하면 되겠죠. 또 많은 분들이 속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인데 캔들이 200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하면서 시그널을 만들어 줬습니다. 못 뚫어줬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추세를 판단하는데 보는 이평은 지금 200선 기울기가 어떻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 구간 전체는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롱을 잡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결과는 처참했겠죠. 차트가 더 진행되면서 200 이동평균선도 완만해졌고 횡보 이후에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변하고 최저점은 여기지만 요런 자리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점을 잡아서 포지션 수익을 극대화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매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익절 자리는 캔들이 200일선 아래로 뚫린 바로 이 자리이고요. 왜 투자 격연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어설프게 바닥 잡기, 꼭대기 잡기 하다가 계좌 날린다는 건 매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계좌를 박살내는 지름길이란 걸요. 그냥 안전하게 202일 이평이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하고 그때 진입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왜 200 이동평균선이 신호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셨죠?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추세 방향, 즉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매매하면 신호등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200 이동평균선 하나로 타점을 잡으려니까 타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이 하나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 이동평균선과 20 이동평균선을 같이 사용할 겁니다. 이 두 이평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엠마누엘 매매법 중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규칙은 200 이동평균선, 즉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평선의 방향대로 매매에 임할 것. 두 번째 규칙은 바로 20 이동평균선을 진입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칙은 캔들 마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0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우하향 중이네요. 일단 이걸 보고 우린 머릿속에 매도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걸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22평선을 타점으로 활용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맞고 이동평균선 밑에서 캔들이 마감되었다면 진입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진입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케이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걸 보셔야겠죠. 이렇게 202평선이 우상향하는 걸 체크했으면 캔들 마감까지 확인해 준다면 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매 타점은 이런 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고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네요. 이동평균선을 보다 보면 이렇게 두 선이 좁아지고 약간의 공간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구간을 스퀴즈 구간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두 선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큰 돌파가 나온다는 개념인데 이걸 합쳐서 스퀴즈 플레이라고 소개합니다. 스퀴즈 플레이는 주로 스윙 트레이딩이나 비교적 큰 시간대 차트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하고 매우 강력한 신호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4시간이나 일봉, 주봉 등 호흡이 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스퀴즈 플레이의 장점은 이렇게 큰 추세가 시작되는 초기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스퀴즈 플레이가 나왔고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진입하고 쭉 가져가다가 익절은 바로 200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이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세 초기에 잡아서 긴 호흡으로 익절하는 것이 바로 이 스퀴즈 플레이의 묘미예요. 또 이동평균선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바로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의 특징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계속 교차하고 캔들 또한 이평선을 계속 넘나드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추세가 생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추세를 추종했을 때 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횡보장세일 때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특히 어설프게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찾다가는 계좌 박살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내용 복귀하면서 실전 매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시간봉 보세요? 몇 분봉 보세요? 뭐 이런 건데 어느 타임 프레임을 사용하시든 다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 삼아서 대응해 나가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 파악 먼저 해야죠. 다만 앞서 나온 추세를 전체적으로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도 중요하지만 이전 추세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부터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눌리고 횡보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평선이 자주 교차하고 가격도 이평선을 자주 넘나들면 그건 횡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가 봐도 횡보 중인 상황이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바로 여기서 횡보를 마치고 유의미한 스퀴즈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200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줬죠. 여기서 한 차례 매수해 보겠습니다. 쭉쭉쭉 끌고 가다가 캔들 몸통이 200 이동평균선을 깨는 이 시점에서 익절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는데 200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있네요. 여기서 20 이동평균선 맞고 저항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숏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떨어지네요.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다가 202평 위에서 마감했으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욕심만 크게 부리지 않는다면 들어왔던 포지션 모두 수익으로 끝마칠 수 있었을 만큼 잘 먹히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탐구해봤는데요. 영상 복귀해보시면서 체화시키셔서 여러분들도 꼭 보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